네. 네, 뭐,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얘기 다들 하셨는데요. 뭐, 근데 또 나름 다들 집 밖에 나가긴 했네. 저는 진짜 절대 안 나가려고, 어떻게든 집안에 틀박혀 있으려고 했는데요. 진짜 하늘을 보고 눈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슈퍼 황사라고 하고요. 역대 최악의 황사라고 합니다. 그 미세빈세 어플 여러분 쓰실 텐데, 그 200 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최악이라고 떠요. 시커멓게. 마스크 쓴 얼굴. 최악해서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럴까? 그게 수치가 2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가 여기 보신 게 어떤가요? 제일 큰 데가 1300 막 이렇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치였던 거죠. 어, 800 이상, 800 그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상태가 2시간 이상이 기록되면 기상청에서는 이제 황사 경보라는 걸 발령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대부분 전국 지역이 황사 경보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갔는데 웃긴 게 이제 식당 주인분들이 코로나라서 환기를 하셔야 돼. 문을 열었더니 먼지가 너무 쩔어서 닫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다는 거. 음, 황사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 저 어릴 때도 황사라는 건 항상 있어 왔는데, 근데 그 수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잦아지고 있고, 극단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뭐 중국의 어떤 공장 혹은 몽골의 사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에 지금 호수가 사라지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호수가 어느 날 가봤더니 그냥 풀밭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막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막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벚꽃 얘기 한창 하셨는데,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가요? 여러분 아시듯이. 중간고사 아닙니까? 어, 원래는 4월 중순에 펴서 굉장히 야속하게도 우리의 이 중간고사와 딱 겹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 지금 여러분 이미 벚꽃을 보고 오셨습니다. 중간고사까지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물론 여러분 바쁘긴 하겠지만 더 바빠지기 전에 꼭 구경들을 다 하셨을 텐데, 이게 올해 꽃이 평년보다 10일에서 15일 일찍 펴서 이것도 관측 사상 가장 빨리 핀 해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어, 이런 우리 주변의 변화들이 원래는 서서히 다가오다가 최근 들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었고, 그 전에 여름에는 기억하시죠? 54일 동안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겨울에는 한 번도 이렇게 눈이 안 왔어요, 한반도에. 그리고 그 전에 가을에는 태풍이 막 와요. 가을에 태풍이 세 번씩 슈퍼 태풍이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2020년을 우리가 오히려 그리워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변화하고 있는 기후가 지금까지는 서서히 다가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극단적이고 더 위험한 수준으로 닥쳐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아는 얘기이실 겁니다. 작년 1월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 2020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한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것이 모두가 환경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경제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부각시킨 것은 정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이 기후 위기 혹은 환경의 파괴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기후위기 혹은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 기후위기, 일단 우리에게 가장 수렴되는
환경적 문제에서 가장 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은 기후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숙하신 그래프일 수 있지만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지난 10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표예요. 1000년 동안의 기록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좀 재밌는 얘기라서 알려드리면. 그 북극에 가면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을 구멍을 쭉 뚫어. 그래서 그러면 얼음들이 이제 매년 쌓인 그 층을 지층처럼 발굴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어느 해에 기온이 얼마였고 그 해의 탄소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일한 그 원리로 측정을 한 게 아래쪽에 있는 표예요. 지난 40만 년 동안 지구 표면의 탄소 농도를 보여주는 표예요. 위에는 기온이고 밑에는 탄소 농도죠. 근데 두 개가 딱 겹치는 게 뭐냐면 완전히 급격한 상승을 195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구의 온도 상승은 명백하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죠. 그리고 그 속도도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래 자연 상태였다면 한 2500년에 1도 정도가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0년 만에 인간으로 인해서 1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배 빠른 속도로 확 올랐어요. 온도도 그렇고 탄소 농도도 그렇고. 어떤 기분이 드나요? 유엔에서 만든 IPCC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발간한 게 뭐냐면 지금 속도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쭉 이어가면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1.5도 지구 온도가 1.5도가 도달하는 게 한 2040년이면 된다. 근데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1.5도 안에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IPCC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인류가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1.5도라는 거예요. 한계 지점이라는 것,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정 지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그 넘어간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1.5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도 지구의 온도를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없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기만 하는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도이고 혹은 204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40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너무 먼 얘기고 사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티핑 포인트가 오기까지 지금처럼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 남은 시간은 7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7년 반 뒤에 여러분 몇 살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올수록 지구 온도가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hot hours Earth라고 해서 찜통 지구라는 현상에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구 스스로가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계속 지구는 뜨거운 행성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정상 단계로 우리가 궤도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좀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어떻게 그러면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게 되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빙하 깨지는 얘기들 많이 했죠. 뭐, 이렇게 북극곰이 죽고, 어, 그런 얘기들. 빙하가 깨지면 무엇이 문제냐면, 빙하가 깨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탕 먹을 때 사탕 입에서 깨물어 먹으면 더 빨리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빙하가 깨질수록 빙하가 스스로 빨리 깨뜨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빙하가 사라진 자리는 시커먼 바닷물로 채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어, 이렇게 표면이 하얄수록
빛을 반사시켜서 열을 반사시키게 되고 표현이 거물수록 더 이렇게 열을 흡수하게 되죠. 이 빙하가 깨지고 시커매지는 바다가 될수록 더 빨리 열을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빙하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고 해수면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87년에 북극에 있는 빙하와 2017년에 북극에 있는 빙하의 사진이에요. 거의 뭐 다 사라졌다고 보이죠. 2021년도인 지금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 2050년대 해수면을 예측한 지도들이에요. 이게 베트남이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뭐 인천 이런 주요 도시들도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바다의 흐름이 바뀌어요. 바다의 흐름만 바뀌면 괜찮은데 바다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지구상 모든 어떤 대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지난 호주에 있었던 산불이에요. 산불이 그냥 난 게 아니라 바다의 흐름이 바뀌면서 호주 대륙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6개월 동안 산불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시한폭탄 같은 게 뭐냐면 영구 동토층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북극이나 어떤 러시아 툰드라 이런 지역에서는 항상 얼어 있어서 영구 동토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매머드 화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석유 같은 그런 게 가득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가스가 뭐냐면 메탄가스예요.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40배 정도의 온실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녹고 있어요. 녹으면서 이 메탄가스들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인데요. 러시아 노릴스크라는 곳에 원유 유출이 됐다. 근데 이게 기름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원래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땅 자체가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다 허물어 버리죠. 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2050년에 지구는 거주고 불능한 것이 될 것이다. 2050년에 여러분 몇 살입니까? 네, 이런 10가지 챕터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겁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어떤 방향성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빼박인 상황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미 어떤 것들은 시작이 되고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이 이 기후의 상황에 기여한 것도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돌아오는 피해도 막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끊기면 우리는 식량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잠깐 여러분 조금 우울해졌을 텐데 짧게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요. 몇 도까지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했어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자막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있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1.5도여야 해. 2도는 너무 위험해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 1.5도 이상 오르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남았지?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대로 쭉 배출되면은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텀블러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의 9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에너지에서 90%가 배출되는데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에너지요?
에너지는 내가 하기 귀찮은 거 이렇게 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죠. 공기랑 같은 거죠. 당연히 쓰고 있고 그러면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에너지는 공급해 주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론의 문명의 역사는 탄소 배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역사와 동일하다. 산업혁명 직전까지 나무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어요. 영국이 마침 석탄이 많은 그 습지대, 늪이나 이런 습지대에 석탄이 널려 있었어요. 석탄은 생물이거든요. 식물에 기반을 해요. 이거 불에 떼어보니까 그게 더 불이 잘 붙고 그러면 이제 석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광부가 필요하고 광부가 점점 깊게 파고 들어가겠죠. 그때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되는 그런 산업의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너지 산업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원에 대해서 무신경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증기기관이 석탄을 더 많이 채굴하게 됐고 공장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겠죠. 2차 에너지는 그 1차 에너지를 가공해서 우리가 보다 편리한 형태로 바꾸어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전기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란 공기업이 상당히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 콘센트 너머를 전선줄을 따라가 보면은 발전소가 나오고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60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충청남도에 분포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이 발전소들이 모이게 된 배경에는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발전소가 세워진 곳에 계속해서 추가로 짓게 되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를 태우게 되면은 미세먼지 그리고 CO2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자체로 후쿠시마처럼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방사능 폐기물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게 만든 전기가 사실은 그냥 편리함의 대가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긴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나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떠나서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완전히 종결하는 퇴출 시점을 다 발표했어요. 대부분이 2030년 이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국이 2012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40%고 근데 6년 후인 2018년엔 5% 이하로 떨어졌어요. 같은 시기 동안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하락시킨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것이 마치 공짜인 양 냈던 것들이 규제가 들어오고 이게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지금 논하고 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없거든요. 말도 꺼내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 지역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석유가 쏟아졌다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 동토가 녹은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심한 거거든요. 아, 여기는 동토니까 여기다 지으면 돼 했던 게 그냥 이렇게 엎어지면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빨이 하나 부러진 거 생각한 거지만 보기에는 이빨이 보이지만 부러진 게 피도 나고 실제로는 암 걸린 게 문제거든요. 30도가 넘었어요.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 6월 달에. 최근에 영국에서 공항 활주로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국 법원이 이거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서 파리 협정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위배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공항만 몇 개입니까? 저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확실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최근에 검색해보니까 탄소 예산이 7년 7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뭄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폭염과 극강의 한파와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접하는 그런 재난들이 앞으로는 이제 매년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경고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계절과 생활 환경과 우리가 사랑하는 크고 작은 생명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태계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위협에 빠지는 거고 이게 기후 위기를 막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나온 게 그린 뉴딜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그린 딜을 발표했고 미국도 지금 대선에서 그린 뉴딜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린 뉴딜은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서 1.5도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탄소 사회로 그리고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기업들한테는 혈액과 같은 건데 혈액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바뀌죠. 석탄화력은 없애고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큰 그림에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전환되는 큰 흐름은 그 노동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의로운 전환인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보조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지난해 대만의 경제부 차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요즘에 청소년들이 기후 때문에 시위를 하느냐 대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는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자기의 책임감처럼 느껴진다.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너무 이 기후위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재작년에 바깥에서 일하시던 건설 노동자분이
폭염에 사망을 한 그런 뉴스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폭염이 너무 심각했던 나머지 어떤 몸의 일부분이 익어 있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두려웠대요. 왜냐면 이 친구는 고3인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 폭염에 바깥에서 안전모를 쓰고 일해야 되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를 2050년의 문제인 것처럼 이게 북극곰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당장 내년에 내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닥쳐있는 위협으로 느낀다. 왜 어른들은 계속 이제 이걸 먼 미래처럼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 계층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는 그런 재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불확실성까지 이렇게 얹어져서 정말 미래는 어둡고 암울한 거예요. 저는 기후 위기가 모두에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들에게는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여러분 집중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짧게 여러분 잠깐 좀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는지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면 혹시 성현이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영상 보면서 크게 느꼈던 건 제가 평소에 해왔던 일들이 약간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있었고 그 지구온난화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했던 편안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 특히 가장 그런 일에서 좀 뭔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썼지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 마지막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면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다. 지금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어요. 예, 나눔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각하게 듣고 있는 유빈이 나눠주실래요? 그냥 가장 많이 생각하고 느껴졌던 건 그냥 심각하다였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는 뭐 조금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태풍이 더 많이 오고 이런 걸 저희는 느끼지만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진짜 저희 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듣고 잘 반응해줘서 제가 뭔가 전투력이 지금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조금 이어서 하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후에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자연,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즘에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니까 이 환경과 신앙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당연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 한편 어떤 부류에서는 그것을 좀 부정하면서 우리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죠. 뭐 환경이 황폐해진 거 안타깝지만 괜찮아. 내버려둬도 돼. 그냥 우리는 어차피 천국으로 가버릴 거니까. 라고 하는 어떤 논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야. 지금 뭐 환경 문제 이렇게 따질 때가 어디 있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해야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질문합니다, 다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인간 문명을 통해서 지구를 불태워버리는 것,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인간과 이 생명의 존재들을 만드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해오신 역사를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우리 IMF에게도 중요하고 되게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계세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수용물일 뿐 아니라 조금 어렵죠, 말이. 그렇지만 땅 자체가 오롯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냥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지금 굉장히 본질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우리의 욕망에 취해서 잡아먹고 있는 이 인간의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죄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떤 인간됨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행위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환경의 파괴를 바라볼 때 지니어야 할 좀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끌어나온 어떤 감정이면 좋겠어요.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오늘날의 이 생태적 멸절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마구 짓밟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절규하고 슬퍼하고 그 슬픔의 애통의 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생태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장 고통받고 있고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전 세계에 연약한 이들입니다. 동식물이 그렇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뭐 후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렇고 뒤에 그래프에 나오겠지만 네, 지금 1900년대 이후로 멸종되는 동물의 비율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좀 재밌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부유할수록 이 탄소 배출의 책임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장 세계의 부유한 10%가 49%의 CO2를 이미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거기에 미친 영향이 거의 미미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더 빨리 피해를 입는 지역들은 이 지역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가 원래 땅덩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만큼 CO2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큰 나라들, 미국, 유럽, 중국,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큰지, 일본. 이렇게 이 기후변화에 기여한 나라들은 오히려 더 땅덩어리 잘 먹고 살아가는데 더 빨리 피해를 입는 지역들은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섬나라들이나 농촌, 농업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의의 문제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냥 묵인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짐 안탈이라는 목사님이시자
또 이제 기후변화 운동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해야 하는 것은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보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희망을 전하는 일이다. 근데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괜찮아 그냥 우리 좋아질 거야 무조건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같이 논의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 이러한 존재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역사 동안의 숱한 어떤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최종적인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좀 가장 우리가 서로 궁금해하는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한번 마지막 파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시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고기 섭취를 줄이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SNS로 막 떠들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가장 효과적인 실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육상 생물 중에 야생 동물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네, 아마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3%래요. 육상 생물 중에 야생 동물의 퍼센테이지가 3%. 그리고 나머지 97%가 뭐라는 거야? 인간이 먹을 혹은 인간이거나 인간이 먹을 가축들이라는 거예요. 지구 지금 지상을 덮고 있는 육상 생물 중에 소에게 먹이려고 이제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몇십만 평의 토지가 필요하고 밀, 대두,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 사막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먹을 곡식보다 소나 돼지에게 먹일 곡식의 어떤 그 대지를 사용하는 양이 막대하게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의 식문화가 이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적극적인 비건을 좀 실천해 보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좀 환경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좀 다큐멘터리도 보고 책도 알아보고 하면서 채식만큼 건강에 좋은 것이 없고 그리고 육식만큼 건강에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기 드시는 만큼 심장 혈관과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여기는 채식하는 운동 선수들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운동 능력에도 그렇고 성 기능에 있어서도 채식이 굉장히 인간의 이렇게 몸에 맞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을 실천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실 처음에는 어떤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경험이었지만 하나의 문이 닫히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그 세계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 그전에는 몰랐던 이 어떤 재료의 맛 하나하나가 전 너무 이렇게 살아서 느껴지고요. 일단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건 라이프 여러분 추천하고 싶어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떠드는 것, 여기서부터 저는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같이 학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민지가 저한테 뭐 오늘 2부에 같이 실천할 것들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얘기해 본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같이 실천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교회의 청년으로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환경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원대에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에코빌런이라는 동아리죠. 뭐 만들었어요. 뭐 누구나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실천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SNS에 활발히 공유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렇게 사회 단체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동참하는 것, 우리가 청년으로서 좀 꼭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년 기후 긴급 행동, 뭐 기후 비상 행동 이런 곳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여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점검하고 계속 대응하는 행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세 가지의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당시에 이 친구가 16살 스웨덴에 있는 소녀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곧 어차피 지구가 지금 멸망할 것 같은데 자기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웨덴 의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이 친구가 혼자서 시작했던 이 1인 시위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거의 모든 국가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에도 그 움직임이 있고요. 네, 아마 재작년에 있었던 청소년 기후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여러분도 아마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얘기만 제가 하고 좀 같이 마무리하는 나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행동들이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레리 라스무센이라는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개인들의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런 실천들이 예언적 상징이 된다는 거죠. 예언적 상징과 실천들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더 좋은 질서의 누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작은 실천들, 고민들, 공부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뤄내는 물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저는 뿌듯하고 오늘 이 시간이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칠 때 같이 한번 같이 읽는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좀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들으시면서 좀 어떤 또 마음이 드셨는지 뒤에 부분 들으면서 나눠주셔도 좋겠고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만 딱 정해보는 거죠.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상계에서 정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서로 서약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 모임 하실 때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눠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앞에 제가 이제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는데 요 안에서 생각하셔도 좋고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럼 한번 혹시 나눠주실래요? 요거는 제가 비디오 스타트만 끊고 서로 지목을 하는 걸로. 저는 민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건 채식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음. 네.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그냥 드셨나요? 일단 그 저희 교회에서 전기 사용 줄이기 음. 이렇게 해서 그 전기 금식이라고 해서 오, 고난주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전기 금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음. 그거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뭐, 네. 네.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될까가 지금 아직 구상 중이라서 음. 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영역을 금식을 해야 되는 건지를 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촛불만 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줌도 해야 되고. 또 뭐 채식도 일주일 완전히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한 며칠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기만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혹시 다 하셨으면 뭐 지목해 주세요. 다음 사람.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실천할 걸 좋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충현 오빠? 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계속해서 들었었던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아까 작은 변화가 누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훌륭하지만, 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보다도 음. 정책 하나가 좋은 게 짜여지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뭐 하고 있나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어떠한 그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시민단체랑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네네. 한번 관심을 이제 생겼으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진짜 중요한 행동이고, 사실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거는 잘 얘기해줬지만, 결국은 정책 위반자들의 변화예요. 네.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래서 중현이는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컨닝인데 저 몇 년 전에 우리 충남대 IBF에서 환경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2주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자 음. 이런 것들을 같이 실천을 해봤는데 네. 그거를 뭐 모두가 동의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음.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보는 거? 네, 네. 좋네요. 지목하면 되나요? 네, 뭐, 저도 생각나서 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쌓이겠죠? 그걸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얼마나 내가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인간인지를 같이 서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뭐 카톡방에서든지 한번 같이 계속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목해 주세요. 혜민이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용 듣고 느낀 거는, 이게 진짜 생각만큼 환경 피해가 먼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음. 느꼈고, 음. 그 7년 뒤인가? 그
되게 네. 심각해진다고 하셨는데 7년 뒤면 제가 28살인데 30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심각해지면 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이 피해가 진짜 먼 미래 일이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일 수도 있다는 걸 좀 크게 느꼈고요. 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카페에서 빨대 하나 그거 안 쓰는 게 진짜 생각보다 크거든요. 쓰레기가 엄청 줄어드는데 그 빨대 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지? 마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켜 먹거든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이번 년부터 좀 실천하고 있는 게 마라탕을 시켜 먹지 말고 제가 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해 오거든요. 근데 와우. 그거 하나 바꿨는데 되게 플라스틱이 줄어들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네, 배달시킬 때 그 용기 가지고 가는 그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NS, 인스타 같은 데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한 사람이 뭘 하면 하고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또 그걸 행하고 자기 스토리에 그걸 인증하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살짝 사용해서 뭐 일주일 동안 뭐 일회용품 안 쓰기와 이런 거 같은 걸로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제 생각입니다. 와, 훌륭합니다. 네. 저는 누구 안 했죠? 예진이 언니는 지금 말 못하시죠? 채팅으로 나눠주세요. 예진. 그러면 주영이로 하겠습니다. 뒤늦게 들어와 지금 어리둥절 지금. 그런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건가 지금. 네. 잠깐만요. 환경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무슨 일도 들어왔네요. 그냥 일회용품 줄이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일회용품이 거의 쓰레기의 대부분이라고.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 나오는 쓰레기들 봐도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그 분리수거를 할 때, 그러니까 분리수거 과정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다 넣어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인건비나 아니면 그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나 그런 것도 되게 심각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네,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아요. 되게 강의 다 같이 들은 사람 같네. 주영이가 딱 하나만 내가 진짜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동안, 예. 동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샤워 시간 줄이기. 오! 제가 원래 한 10분 동안 샤워를 하는데 제가 파격적으로 이번 주 한번 1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강의 다 들었네. 뭐. 진짜 중요한 실천입니다. 네. 1분 꼭 지키시기를. 인증샷 꼭 올리세요. 카톡방에. 하기 전에, 하기 전, 하기 후. 시간. 어떻게 인증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샤워 전, 샤워 후. 네, 한번 타이머를 맞춰놓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 타이머 재달라고. 맞네. 배우만 사님 같이 있으니까.
안 돼. 거의 네. 군대 간 기분이겠네요. 예. 네, 우리 안 한 사람이 유빈이, 성현이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뭔가 충현이 오빠와 비슷하게 개인적인 실천도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 동영상의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사회적으로나 뭔가 정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동안 실천할 것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항상 깜빡해서 못하는 건데 제가 텀블러를 샀습니다.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그 테이크아웃 잔이 저도 뭔가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샀는데 항상 나갈 때 까먹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져가서 테이크아웃 잔에 이렇게 텀블러에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걸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바생 입장에서 어떤가요, 혜민이? 알바생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가요? 텀블러 가져가는 게? 좋죠. 좋아? 그러네. 네.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뭐 쓰레기도 안 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진이는 뭔가 자리를 떠난 것 같고. 그렇죠. 우진이 혹시 채팅으로 오늘 듣고 어떤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환경을 위해서 약간 이건 내가 실천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채팅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예진이, 우진이, 성현이 뭐 이렇게 채팅을 나눠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카톡방 있으실 테니까 또 이번 한 주 동안 좀 각자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한번 텍스트로 또 카톡에 일단 우리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올려주시고 그거를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여러분 얘기 듣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나눴던 그 레리 라스무센이라는 분의 우리의 어떤 작은 실천들이 예언적 행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 실천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잘 느끼셨고 잘 나눠주셨지만 그 개인적 실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개인적 실천들이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실질적인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이 잘 얘기해줬지만 정책 기반자들과 기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친환경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어떤 환경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환경적 가치를 조금 담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진짜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에 쭉 우리가 들었던 이유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지 가장 사실은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문명이 세워진 어떤 가장 본질적인 이렇게 세계관이랄까요? 그것은 우리 세상이 계속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진보의 믿음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환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환경오염도 우리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버려두면 돼 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고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적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것들,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찰하고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줘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 많은 얘기들 했지만 가장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염되고 황폐된 세계를 하나님께 아픈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 주영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텍스트가 보이시나요, 주영이?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목부터 해서 아멘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지으신 세계는 생명과 평화가 가득 찬 땅이었건만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세상 만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만을 쫓는 욕심으로 자연 만물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만물이 신음하는 불법과 우리의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고통받는 이웃과 피조물에 무관심했고 결과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부추겼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돈과 편리함을 더 사랑하여 파괴하고 착취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고백하고 새하늘 새 땅을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피조물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